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가 단순하게 예산 들여가지고 메타 광고 돌리고 네이버 광고 돌리고 이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인싸맨입니다. 자, 오늘 푸차스쿨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가맹 본사가 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지만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를 해야겠구나, 포인트를 얻어가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무 과장된 광고가 많다, 그리고 이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가맹점 모집 광고를 하는 이유부터 짚어보면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서죠. 가맹점이 있어야 또 본사도 살고 또 가맹점이 많아야지 또 본사 운영이 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의 어떤 확장성 개념에서는 그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본사들이 이제 어디에 광고를 하냐? 예전에는 케이블 TV, 신문 광고, 그리고 정말 돈이 많은 본사들은 TV 광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이런 곳에서 가맹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정말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오면 바로 광고가 이렇게 보이는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그런 것들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리타게팅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의 기법을 통해서 노출되게 하는 거죠. 자,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로 너무 과대 광고가 많다. 그러니까 뭘 과대해서 표현을 하려고 하느냐? 바로 매출이죠. 특정 매장의 매출, 1억 원, 2억 원 이런 것들을 컨텐츠에 어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왜냐하면 그 매출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 그리고 그만큼 손님이 찾아주신 거니까. 근데 이건 그 매장에 대한 광고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을 우리 1억 팔았어, 그만큼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셔, 그러니까 한번 와서 드셔봐,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 가맹점을 하려는 사람들을 모으는 건데, 이게 너무 특정 매장 기준이라는 거죠.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주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도 표기가 거의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리스크는 한 3개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부의 전체화, 그러니까 일부 매장의 높은 매출을 브랜드 광고에 쓰면서 이 브랜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는 겁니다. 물론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꼼꼼하게 알아보시는 분들은 정보공개서 기준의 평균 매출들을 같이 체크를 해서 보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 조급한 상황에서 내가 잘 모르는데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본 브랜드의 후킹해서 그 광고의 메시지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넘어간 거죠. 그걸 보시다 보면 만약에 계약까지 진행이 돼, 그러면 참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광고를 보고 가맹 계약을 결정을 하시려는 분들은 아직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해도 그리고 조금 살펴보는 노력이 부족하다. 내가 이 광고를 보고 좋아할 수는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스텝들을 통해서 이 브랜드가 정말 건강한 매출이 나올 수 있고, 또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고, 본사는 어떻고, 평균 매출은 작년에 어땠고,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이 없이 가맹 광고 보고 상담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가맹 계약까지 하는 건 자신의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깨진 유리창 법칙이에요. 그런 광고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가맹 본사 입장에서도 야, 우리도 이렇게 광고를 하자, 우리도 좀 디자인을 화려하게 꾸며보자, 재작년에 우리 1억 넘지 않았어? 이건 안 되는 거죠. 저기도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깨진 유리창이 많아지고 그게 정말로 부서지게 되면 저는 산업 전체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런 또 가맹 광고를 하고 있는 본사들도 많지만, 특히
가맹 광고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본사들이 좀 그 부분에 있어서 포장을 너무 많이 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조금 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는 어느 정도 항상 물 흐르듯이 가맹점 광고, 이 브랜드가 있다라는 것을 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알리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금 더 이 광고 소재, 이 이미지가 됐든 쇼츠 광고의 문구가 됐든 조금 더 책임감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그런 본사를 고객으로 두고 있는 우리 마케팅 대행사분들, 그냥 소위 말하는 DB만 본사에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우리는 계속 그 가맹 본사랑 오랫동안 계약을 할 수가 있고 우리한테 매출이 되니까. 그런 개념으로 가맹 광고들이 막 그렇게 막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게 진짜 본사에게 좋은 일이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가맹점과 가맹 본사의 신뢰에 대한 어떤 첫 단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행사분들이 조금 많이 더 책임감을 좀 가져주셔야 된다. 프랜차이즈를 더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광고가 단순하게 예산 들여가지고 메타 광고 돌리고 네이버 광고 돌리고 이게 아니라 엄청난 고관여잖아요, 창업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감을 많이 느껴야 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그냥 자극적인 광고만 해줘. 그런 본사들은 정말 나쁜 거죠. 정말 알짜로 잘 되는 브랜드들은 막 초반에 점주님들의 구전이 되게 많습니다. 점주님들이 뭐 지인들, 가족들, 뭐 그런 식으로 매장이 늘어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모든 브랜드가 다 그런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겠지만 오프라인 매장들, 기존 가맹점들 더 잘 챙겨주시고요. 그래야지 그런 좋은 구전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가맹관리도 슈퍼바이징도 가맹점 모집 광고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하나의 툴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가맹점 모집 광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예비 창업자분과의 상담, 또 그 이후의 프로세스, 그리고 실제로 제시하는 그 브랜드의 수익률에 대한 지표 검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잘 점검되고 다시 한번 리셋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본사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오늘 간단하게 가맹점 모집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한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너무 막 고매출이어야지 가맹점 문의가 들어온다,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그대로 또 현실적인 매출, 정말 그 브랜드만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밸류, 가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소비자 관점에서 무난히 풀어도 분명히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디자인만 화려한 광고를 보고 뭐 DB라고 하는 문의 접수건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근데 요즘 보면은 또 그렇게 문의 접수가 들어와서 전화들을 드려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상담을 남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분들, 광고 마케팅 대행사분들 정말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조금 규모가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이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그 대표님이 우리 브랜드의 가맹점 모집 광고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저는 무조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와 점주님의 만남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 모집 광고는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잘 풀어내야 된다. 근데 그게 과대 광고는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면서 푸차스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